안녕하세요. 치기공학과 2021-0541 임채린입니다. 저는 오늘 디지털 신대륙 메타버스 세상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메타버스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런 용어가 있는 줄도 몰랐고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을 잘 해본 적이 없었는데 하지만 이번 발표 준비를 통해 메타버스에 대해서 많이 조사를 해본 결과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게다가 메타버스에 대해 많은 관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의 발표 목차는 첫째로 메타버스 정의, 두 번째로는 메타버스의 기능과 특징, 그리고 세 번째로는 메타버스는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에 대해서고, 그리고 네 번째는 메타버스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다섯 번째는 메타버스의 세상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발표 영상에 대한 총평의 순서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메타버스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의 합성어로 3차원 가상세계를 뜻합니다. 메타버스는 초월 및 가상을 의미하는 메타, 그리고 세계 및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가 바로 메타버스라고 하는데, 다시 말해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미디어에 담긴 새로운 세계를 우리는 메타버스라고 부릅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메타버스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증강현실 세계, 라이프로깅 세계, 그리고 거울 세계, 그리고 가상 세계로 나뉘어진다고 합니다. 혹시 포켓몬고라는 게임을 해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어플로 책상을 찍으니까 그 위에 동물이 나오는 걸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바로 증강현실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고, 인스타그램에 오늘 먹었던 음식 사진을 올리신 적이 있으신가요? 공부하는 모습, 일하는 모습 등을 생활 속 브이로그를 올리는 등 이러한 것들은 바로 라이프로깅 세계를 경험한 것입니다. 배달의 민족 어플을 사용하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온라인 화상 수업 또는 화상 회의 등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은 거울 세계를 경험한 것이라고 합니다. 온라인 게임이나 VR 체험은 바로 가상세계를 체험한 것이라고 합니다. 메타버스에는 가상세계 이용자가 만들어내는 UGC가 상품으로서 가상통화를 매개로 유통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미국 IT 벤처 기업인 린든랩이 만든 세컨드 라이프의 인기가 증가하면서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메타버스 세계는 그동안 가상현실이라는 말로 표현되었는데 현재는 진보된 개념의 용어로서 메타버스란 단어가 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 용어는 원래 닐 스티븐슨의 1992년 소설 스노우 크래시로부터 온 것인데요. 요즘은 완전히 몰입되는 3차원 가상 공간에서 현실 업무 뒤에 놓인 비전을 기술하는 데 널리 쓰인다고 합니다. 가상 공간의 서로 다른 등장인물들은 사회적이든 경제적이든 소프트웨어의 대리자들과 인간적 교류를 하고 현실 세계의 은유를 사용하지만 물리적으로 제한은 없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메타버스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메타버스를 구성하는 주요한 기능으로 시뮬레이션, 몰입감, 내부 지향, 외부 지향을 선정해서 대표적인 메타버스 서비스로
가상세계, 라이프 로깅, 증강현실, 미러월드를 꼽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처럼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 그리고 블록체인 등 그렇지 않아도 새롭게 배워야 할 새로운 기술들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감을 잡기 어려운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기술이 빠르게 발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의 특징은 지속적이고 실시간 동기화와 동시 참여에 제한이 없고 모두에게 존재한다는 느낌을 주며 완전히 기능하는 실효적 경제체계, 디지털과 물리적인 세계, 사적과 공적 네트워크와 경험, 공개 제한된 플랫폼으로 확장 가능한 경험, 경험 전반에서 데이터, 디지털 아이템과 자산, 콘텐츠들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상호 운용이 가능할 것, 콘텐츠와 경험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메타버스는 몰입감, 외부 지향, 내부 지향, 시뮬레이션 이 네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메타버스는 어떻게 활용해야 하고 어떻게 지금까지 활용되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G 네트워크 시대에 걸맞으면서 또한 언택트 시대가 요청하는 기술이라고도 한다는데 메타버스는 명확한 시작과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기 메타버스로 가장 성공적인 게임 사례가 있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린든랩의 세컨드 라이프인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세컨드 라이프는 3D 그래픽스 기술로 구현된 다중 사용자 가상 공간입니다. 당시의 그래픽스 기술의 수준을 고려하고 보면 꽤 멋진 공간이었고 많은 사용자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사용자 창작이 가능한 가상 공간, 사회적 교류, 경제 활동을 통한 이익 창출 등 메타버스로서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매우 활발하게 운영됐다고 합니다. 세컨드 라이프의 성공은 X3D와 같은 가상현실 표준과 다양한 오픈소스 가상현실 프로젝트를 이끄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2006년에는 구글의 메타버스 시도가 공개되었고 3차원 CAD 기능으로 건물 등을 손쉽게 제작할 수 있는 스케치업이 무료로 공개되어 구글 어스에 건물을 지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CAD 부분에서는 우리 치기공학과에서도 이렇게 널리 지금 발전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3D 캠 그런 CAD를 이용해서 치아 형태를 잡고 이렇게 그리면서 만드는 것이죠. 그것 또한 메타버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구글 어스는 스노우플레이크의 가상의 공간에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이렇게 메타버스는 옛날부터 서서히 성장하고 있었는데 최근을 살펴보면 국내에서는 2018년에 출시된 제페토가 메타버스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귀여운 아바타 캐릭터와 다양한 아이템, 얼굴 표정으로 제어하는 캐릭터와 증강현실, 사용자 제작 콘텐츠까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제페토에서 개최된 블랙핑크 공연은 4천만 뷰를 돌파했고 3천만 명이 팬사인회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최근 메타버스의 새로운 동향은 명품 기업과의 협력인데 패션 명품 구찌는 제페토와 아이템 개발에서 이미 협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발렌티노 발렌시아가, 루이비통 등 다양한 명품들이 기존 메타버스에서 패션쇼나 쇼케이스를 진행하였고 루이비통, 까르띠에, 프라다는
모조품 방지를 위해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 아우라를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메타버스를 이용한 아이돌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유명한 대기업에서 데뷔시킨 에스파인데요. 에스파는 세계 최초의 메타버스 아이돌입니다. 그룹명 에스파는 아바타와 경험의 앞글자를 딴 AE와 양면이라는 뜻의 에스펙트를 결합한 명칭인데요. 에스파는 가상세계 플랫에서 자신의 또 다른 자아인 아바타 AE를 포함한 8인조 걸그룹입니다. 에스파 멤버는 인간인 카리나, 지젤, 윈터, 닝닝과 같은 그들의 아바타 멤버인 아이 카리나, 아이 지젤, 아이 윈터, 아이 닝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상세계 플랫은 메타버스의 주요 특징, 아이 지젤, 아이 윈터, 아이 닝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상세계 플랫은 메타버스의 주요 특징인 3D 기반에 창조된 가상세계에 해당하며 AE는 현실의 나를 대리하는 아바타라는 메타버스의 조건을 충족합니다. 멤버와 AE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POS를 통해 현실과 가상세계에 오가며 서로 소통하고 교감하며 성장해 간다고 합니다. 에스파는 세계관 시점상에서도 메타버스적 시점상에서도 현실 세계와 가상 공간을 넘나들며 현실이 가상 공간으로 확장합니다. 메타버스를 이용한 효과는 꽤 긍정적이었는데요. 에스파의 세계관은 그들의 노래에 잘 녹여져 있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유튜브 조회수는 2억 회를 넘으며 코로나19 여파로 오프라인 행사가 힘들어지면서 증강현실, 확장현실 등의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는 새로운 양상이 등장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메타버스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얘기를 해보자면 장점은 더 실제적인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업그레이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확장성, 가상경제 활성화, 교육 기회의 확장, 그리고 단점으로는 개인 산업, 기업별 양극화 심화, 세대 간 격차 심화, 인터넷 프라이버시 문제 심화, 사회적 고립감의 심화, 새로운 범죄 세계의 탄생, 가상현실에 대한 중독 우려,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의 그런 독점 및 악용 등이 있는데 이 장단점에 대해서 자세히 파고들면 메타버스의 장점은 가상 공간을 제공해 주어 비대면으로도 현실 세계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메타버스는 코로나 위험에서 안전하고 또 사용자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현실 세계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여 새로운 지구가 발견되어진 것과 같은데요. 메타버스는 가상 공간에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만드는데 이 시스템은 가상 공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 연계됩니다. 현실의 경제 시스템을 가상 세계에 복제했으니 그 규모, 시장 전망 또한 기대가 되는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또한 메타버스는 무궁무진하면서 새로운 사업이 탄생할 수 있고 새로운 먹거리가 등장하고 새로운 콘텐츠들이 등장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바타를 통해서 새로운 자연을 경험하고 새로운 여행을 즐길 수 있으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탐험을 할 수 있고 새로운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더 실제적인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업그레이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확장성, 가상경제 활성화, 교육 기회 확장 등 다양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존재하는데요. 새로운 세계가 탄생함에 따라서 개인의 정보 보호가 잘 지켜지지 않을 수 있고, 이를 막기 위한 법안이나 규제들이 따라가기 바빠질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이 감소한 가운데 메타버스 세계가 등장하면 앞으로 사람들 간의 유대감이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개인, 산업, 기업별 양극화가 심화되고 세대 간 격차가 심화되면서 인터넷 프라이버시 문제가 심화되고 사회적 고립감의 심화, 새로운 범죄 세계의 탄생, 가상현실에 대한 중독 우려,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독점 및 악용 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메타버스 세상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대비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굉장히 넓은 만큼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비즈니스 기회들이 열려 있습니다.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메타버스를 발전시키는 것도 좋지만 앞에서 말한 단점들을 보완하고 예방하여 극복해 나갈 것에 대해 초점을 두어 생각하고 성장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우리 삶에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외출할 때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식당이나 카페, 학원 등의 시설 운영 시간이 제한되는 등 우리 일상에 많은 제약들이 생기게 됐죠. 온라인 원격 수업이라는 새로운 수업 방식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가 가져온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무한한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한 주목받고 있는 영역이 바로 메타버스인데 우리 미래 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메타버스에 대한 흥미로운 상상을 통해 누구보다 먼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를 이해하고 이끌어가는 것을 기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메타버스 세상에서 생기게 될 세대 차이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메타버스 세상에 적응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고 생활 공유가 다양해야 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 메타버스가 많이 뜨고 있는 추세라서 메타버스와 연관된 학과나 미래 직업들이 유망이 높고 경쟁률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고 미래에도 발전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이죠. IT 기술을 응용하고 전자 쪽, 전기 쪽 코딩 등 다양한 분야들이 많고 인터넷 플랫폼 등 유용하게 지금도 자주 쓰이고 있는 쪽으로도 끝없는 발전 가능성이 열려 있기에 우리는 더욱더 메타버스 세상에 익숙해지고 발전 속도에 맞춰 적응해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메타버스 세상 준비의 키워드들은 대표적으로 시간 제약, 세대 차이, 그리고 적응, 발전 가능성, 그리고 장점과 단점, 그리고 인간적 교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메타버스에 관해서 발표를 하면서 저의 소감과 느낀 점은 먼저 저는 처음에 메타버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 제작을 통해서 내 생활의 일부가 메타버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미 가까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냥 단순히 미디어 세상으로만 알았는데 놀라운 사실이 많았고 앞으로 더 많은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을 더더욱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메타버스라는 것이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치기공학과에서도 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런 치아의 세세한 그런 미세한 부분들까지 그런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표현하고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만들 수도 있는 점들이 놀랍기도 했고 더 알아야 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메타버스 시스템은 일상생활만에서가 아니라 교육과 직업 분야 쪽에서도 점점 발전하고 있고 미래엔 내가 직접 메타버스와 합쳐진 직업 관련 기술을 사용해야 할 때가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메타버스에 관해서 관심이 매우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번 영상으로 끝나지 않고 메타버스에 대해 혼자 연구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 메타버스와 같은 미디어 기술에 대해 익숙하지가 않고 실력이 부족하여 두려운 부분도 많고 겁내고 있었지만 한번 흥미를 가지고 나니 두려움이 호기심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메타버스가 발전되다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문제점들도 몇 개가 있겠지만 사실상 지금도 이런 세상에서 메타버스의 이슈가 높기도 하고 그리고 문제점들로 이야기가 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메타버스가 높아져서 이렇게 발전이 되면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같이 된다고 하면 더 많은 부분에서 발전이 될 수 있고 또 많은 그런 장점들이 더 생기고 그럼 보완시키면서 해결을 하고 잘 쓸 수 있는 그런 메타버스의 세상이 진짜로 더 가까이 오게 된다면 좋아지지 않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메타버스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깊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또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알아보게 되면 관련 주도 알게 될 수 있는데요. 메타버스 관련 주로는 선익 시스템, 그리고 옵티시스, 그리고 바이브 컴퍼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체라 등, 그리고 넥스트 등 그리고 다양한 관련주들이 있는데 이렇게 메타버스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주에 투자를 하거나 그러면 더 다양하게 이익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면에서도 많은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메타버스에 관해서 많이 알아보면 좋은 점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련주처럼 메타버스는 경제적인 장점들이 아주 많은데요. 그 메타버스는 여러 기술이 융합된 하나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메타버스가 성장하면 이러한 기술도 함께 시너지가 발생하여서 동방성장하게 된다고 합니다. 메타버스의 주요 기술로는 XR인 확장현실, 그리고 디지털 트윈, 블록체인, 그리고 인공지능, 데이터, 네트워크, 그리고 클라우드 등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동방성장하게 될 수 있어서 좋다고 합니다. 또한 그 경제적 시장 전망을 살펴보면 지금 현재쯤 그런 현재 시점에서 2021년, 2022년쯤에선 1,485억 정도였다면 2025년에는 4,764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2030년에는 1조 5,429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확실히 미래 부분에서는 전망이 아주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메타버스는 광범위하기도 해서 그만큼 광범위한 만큼 그런 분야들이 아주 넓고 미래의 모습이 아주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통적인 분야, 그리고 공연적인 분야, 그리고 교육적인 분야, 그리고 쇼핑적인 분야, 그리고 관광적인 분야, 그리고 게임, 스포츠적인 분야, 그리고 오피스적인 분야, 그런 등에서 되게 다양한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공간에서 상대방과 자료 공유 및 원격 공동 작업을 하고 AI 기반 아바타로 언어의 장벽을 넓힌 협업을 수행을 하는 등 되게 이렇게 추가적으로도 메타버스는 장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물론 앞서 말했듯이 장점이 있는 대신에 단점도 있죠. 세대 차이를 가장 극복을 하는 것이 우선적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저도 몰랐던 이런 메타버스 세상을 아무래도 연세가 있거나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서 지식이 조금 얕고 그런 어려움을 가지시는 분들은 메타버스를 활용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세대 차이나 그런 기술적인 차이 부분들을 개선을 해야 할 것 같고 더 메타버스를 더 많이 넓혀서 많은 부분들로 이렇게 알려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외에도 메타버스의 보안적인 문제라던가 개인 사생 그런 문제점들 또한 또 다른 단점들을 포함해서 보완을 시킨다면 더 좋은 메타버스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메타버스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미래에는 메타버스 세상이 더 다가올 것이고 그리고 자신만의 가상 세계에서 3차원 아바타의 모습으로 친구들과 만나 게임을 하거나 파티를 여는 그런 상황이나 원격지 친구들과 함께 실시간 공연을 관람하고 반응형 3차원 디지털 상품 창작 거래 등을 하는 그런 취미생활이나 장소와 시대를 넘나드는 가상 공간에 들어가서 3차원 몰입형 콘텐츠 교재를 활용한 교육 시스템, 그리고 공동 실습 진행을 하는 그런 생활 등, 그리고 디지털 트윈 기반 가상 공간에서 신발 의류 창작 상태, 그리고 가구 배치 등, 그리고 원격지 가족들과 함께 확인을 한 후에 실물을 보고 나서 상품을 구매하는 그런 쇼핑적인 부분이나 원격지 친구들과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어진 세계 유명 관광지를 함께 관광하고 축제를 체험하는 등 그리고 원격지 친구, 그리고 트레이너 등을 실물처럼 재현하여 공간에 초대를 해서 상호작용하면서 운동이나 훈련을 하는 그런 시스템 등 이런 부분들이 미래에 많이 등장할 것이고 그런 등장한 그런 시스템들을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편리함이 높아지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몰입형 가상 근무 공간에 들어가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원활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우리는 그런 생활 속에서 기다려져서 살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메타버스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그 속도에 따라서 메타버스에 관해 더 많이 알아가고 그리고 적응을 해야 하는 그런 속도를 맞춰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메타버스 세상에 관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 발표해 보았습니다. 여태까지의 이런 자료의 출처는 네이버 지식백과와 네이버 블로그 그리고 또 유튜브 그리고
그 네이버 카페 등에서 자료를 모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메타버스에 관해 더 알아보고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